드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작업복 지퍼를 올리거나 그 사원증을 목에 딱 걸 때 말이죠. 우리 내면에는 일종의 심리적 스위치가 켜지는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출근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퇴근길에 그 옷을 벗어 던지는 순간 우리는 회사라는 그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에서 빠져나와서 온전한 나로 돌아온다. 뭐 이런 아주 깔끔하고 명확한 기대를 품게 되잖아요. 누구나 바라는 퇴근 후의 모습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사실 현대인의 삶이 그렇게 무자르듯이 깔끔하게 나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깊게 들여다볼 텍스트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고 뭐랄까 철학적인 화두를 던지는 기록들입니다.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2일 사이에 작성된 텍스트들이죠. 네, 맞습니다. 김 선생이라는 분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인데요. 평일에는 물류 현장에서 그리고 주말에는 중장비 학원에서 일하시는 이 저자의 치열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텍스트를 통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직장과 개인의 상을 대할 때 우리는 퇴근을 경계로 직장의 역할과 독립된 자아를 철저히 분리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속적인 기록을 통해 직무 경험을 개인의 성장으로 통합해내야 하는가? 아주 핵심적인 쟁점이네요. 네, 저는 이 기록들을 보면서요, 끊임없는 기록을 통해 평일의 물류 경험과 주말의 교육 경험을 통합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전문성과 자아 실현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관점에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네요. 직장 내의 집단적 정체성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직무라는 역할과 퇴근 후의 독립적 자아를 아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반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분리를 주장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직무에서의 경험을 기록하고 반추하는 게 어느 정도 자기 개발적 가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에서 부여받은 그 집단적 정체성과 퇴근 후에 고유한 개인적 정체성이 뒤섞일 때 발생하는 그 자아의 침식 현상입니다. 자아의 침식이요? 네. 일과 삶의 엄격한 분리는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갈수록 비대해지는 그 직무의 무게로부터 개인의 온전한 정신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기제라는 겁니다. 생존이라는 단어까지 쓰셨는데 사실 저는 이 저자의 삶의 방식이 오히려 더 고차원적인 생존 방식이자 성장의 정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김 선생의 물리적 일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평일에는 유통회사에서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상품의 컨테이너 하역 업무를 합니다. 엄청난 중압감일 겁니다. 육체적 피로도도 상당할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주말인 토요일에는 중장비 학원에서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무려 6시간 연속으로 이론 수업을 진행합니다. 6시간 연속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땀방울이 튀는 거친 하역 현장,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강단. 이 두 세계는 겉보기엔 완전히 다른 궤도를 도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3년 5개월 전 실기 내용을 일관되게 전달하려고 시작했던 이 블로그 기록이 그 간극을 메우는 강력한 통합의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블로그가 두세 개를 연결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4월 29일 포스팅을 보면 저자다 기록이 나를 교역하게 하며 직무의 경험을 깊어지게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동적으로 견뎌내야 하는 그 평일의 고된 물리적 노동이 주말의 교육을 위한 생생한 데이터베이스로 변환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노동자에서 노동을 연구하는 학자로 격상시킨 것이죠. 노동을 연구하는 학자라는 프레임은 대단히 매력적입니다만 그것이 과연 온전한 자아의 확장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일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각도라면요? 4월 28일 포스팅에 등장하는 영화 원더우먼의 대사를 한번 보시죠. 아마존의 여전사 다이애나가 난 데미스키라의 다이애나, 히폴리타의 딸이다 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저자가 왜 뜬금없이 이 대사에 주목했을까요? 글쎄요. 본인의 정체성을 다지는 선언 같은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 대사에는 경제적 효용성이나 직무적 역할이 단 1%도 섞여 있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고유한 본질에 대한 선언입니다. 직장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에 속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재화를 마련하는 곳이죠. 동료들이 아무리 친절해도 나의 본질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직장이라는 곳의 태생적 한계이긴 하죠.
그러니까요. 저자 스스로 명시했듯 출근은 역할로 하고 퇴근은 나로 해야 합니다. 이 명확한 단절 의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퇴근 후에도 계속 중장비랑 물류에 대해 고민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언제 진정한 다이의 나, 즉 본연의 나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결국 퇴근 후에 독립된 자아를 잠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논리에는 확신이 서지 않네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아라는 게 방 조명 스위치 끄듯이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위대한 음악가가 연주회장을 나선다고 해서 자기가 음악가라는 자아를 스위치 끄듯 확 꺼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예술가의 경우고 직장인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종군 기자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기자는 일반 군인들과 똑같이 참호에서 진흙탕을 뒹굽니다. 물리적 환경은 동일하죠. 하지만 뇌가 그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에 수첩과 카메라가 들려 있으니까요. 이들은 단순히 고통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 관찰하는 주체적인 기록자입니다. 김 선생이 하역 현장에서 그런 기록자의 태도를 취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김 선생에게 블로그는 단순한 회사의 잔업이 아니라 실무와 이론을 연결하는 메타인지의 공간이에요. 퇴근 후에 억지로 기억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그 진흙탕 같은 경험을 텍스트화하면서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장이긴 한데요. 사실 이 점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종군 기자의 비유는 꽤 시적이지만 현실의 직장과 블로그는 다르거든요. 종군 기자의 수첩에는 거대한 인류애가 적히겠지만 김 선생의 블로그에 적히는 기록은 결국 철저하게 직무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지게차나 하역 업무 같은 것들이죠. 네. 그건 4월 28일 포스팅에서 경계했던 그 집단에 속한 소속과 직무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이것을 과연 나의 선조나 나의 본질을 탐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 자아 형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죠. 심리적으로 회사 일을 집으로 끌고 들어와 야근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 점이 표면적으로는 헷갈릴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루는 소재 자체가 컨테이너니까요. 하지만 저는 소재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기록 행위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4월 29일 포스팅을 쭉 따라가 보면 초기에는 월 2회반을 담임하면서 실습 사진을 첨부하고 일관된 설명을 하려고 블로그를 썼다고 나옵니다. 철저하게 직무를 위한 도구로 시작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3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이 기록의 역사는 그 자체로 저자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즉, 퇴근 후의 기록 행위는 직장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직장의 경험을 개인의 지적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아주 주체적인 행위로 진화한 겁니다. 그 승화라는 것도 평온한 환경에서나 통할 이상론이 아닐까요? 직업적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저자는 올해 3월부터 새로운 유통회사에서 평일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급변하고 스트레스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직장 내 역할에 자아를 과도하게 일치시키면 자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환경이 변하면 흔들릴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당연하죠. 4월 28일 텍스트처럼 독립된 존재로서 본인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철저한 분리 원칙. 이 방수벽이 없다면 새로운 환경의 압박감을 견디기 힘듭니다. 내가 속한 맥락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니까요. 오히려 저는 완벽히 그 반대라고 반박하고 싶습니다. 3월에 이직을 하고 평일에 그 매출 70%를 책임지는 컨테이너 하역이라는 거센 압박감 속에서도 저자가 흔들리지 않는 진짜 이유, 그게 뭘까요? 바로 기록이라는 통합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된 자아가 버팀목이 되었다고요? 네. 평일에 그 낯선 현장 경험을 주말에 중장비 이론 교육에 접목시키잖아요. 이 크로스오버야말로 특정 회사의 소속을 넘어선 교육자이자 실무자라는 더욱 단단한 본질적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퇴근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라고 단절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자신의 지적 세계관으로 통합해내는 내공이 생긴 거죠. 환경의 변화조차 통합해낸다는 건 정말 훌륭한 시너지지만 저는 그 시너지에 심취해서 삶의 모든 여백마저 직무의 연장선으로 꽉꽉 채워넣는 현상을 우려하는 겁니다. 블로그 텍스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동료들은 내가 누구였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아주 냉철한 현실 인식이죠. 그렇죠. 이 쓸쓸한 통찰인 뭡니까?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기록을 남겨도 조직 내에서는 하나의 역할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퇴근은 나로 한다는 명확한 경계의식이 모든 지적, 직업적 활동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심리적 방화벽이 없으면 결국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어요. 번아웃이라는 묵직한 지적까지 나오면서 논의가 아주 깊어졌네요. 오늘 다룬 한 블로거의 일주일치 기록이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저는 오늘 내내 평일의 현장과 주말의 교육을 잇는 이 기록이 직무를 단순한 노동에서 개인을 교육하는 도구로 격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과 삶을 억지로 갈라놓기보다는 그 경험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기록해서 더 큰 나를 완성하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훌륭한 활동 이면에는 퇴근은 나로 한다는 명확한 경계의식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조직의 부속품으로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혼동하지 않는 최후의 보루가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지만 두 사람 모두 깊이 공감하는 지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집단의 부속품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원더우먼의 대사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묻고 지켜내던 아니면 김 선생처럼 노동의 의미를 끊임없이 묻고 기록하던 그 치열한 직업정신만큼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오늘 토론의 승자를 정하는 것은 저희의 몫이 아니죠.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퇴근 후 출근 때의 그 역할을 벗어던지고 온전한 나를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경험들을 기록하여 당신 자신을 교육하고 계십니까?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아주 기끔 질문이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다룬 김 선생 블로그의 텍스트들에는 이 밖에도 정말 수많은 통찰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직접 원문을 탐구해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결론을 내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은 여기서 품격 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디베이트였습니다.